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생을 윤택하게 만드는 한문고사성어 이야기 강의를 하고 있는 한문교사, 한문학자 이지환입니다. 오늘이 12번째네요. 예전에 매주 토요일 주말마다 업로드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했는데 요즘은 좀 제가 바쁩니다. 뭐 이래저래 학교 뭐 학사 일정으로 인해 가지고 좀 바쁜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주에 한 번씩 하게 됐는데, 이제 조금 이제 7월 달이 지나면 조금 한가해지면 이제 좀 자주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오랜만에 인생을 윤택하게 만드는 한문고사성어 이야기 12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뭘 했냐면 군자 삼락에 대해서 했죠. 맹자. 그래서 맹자, 군자에게는 세 가지의 즐거움이 있다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앞에 한번 유튜브에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12번째 같은 맹자입니다. 같은 맹자책에 실려져 있는 인자무적이라는 거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출처는 양해왕편이죠. 양해왕편 상구. 양해왕은 상하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편의 제5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자무적이라는 것은 어질인자에 놈자자에 없을무자에 대적할 적자예요. 그래서 인자무적인데 이 원문이 좀 원문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 이야기를 좀 알아야 이야기로 잘 되고 또 그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오늘은 조금 20분보다는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한자 꼭 한문 욕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게 몇 가지 문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우선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는 놈자자입니다. 이게 처음 얘기는 아니고요. 예전에도 한번 했었어요. 자, 놈자자인데 놈자자 앞에 A가 옵니다. A. 자, A가 와요. 자, 놈자자 앞에는 A라 했고 이제 놈자자는 전미사로 많이 쓰이거든요. 전미사라는 것은 다 알다시피 문장 끝, 말 끝에 붙는 말이죠. 그래서 전미사인데 자, 요거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놈자자 앞에 있는 A가 사람일 때가 있어요. 사람일 경우. 예, 사람일 경우가 있다. 사람일 경우는 말 그래도 뭐야, 놈자라 그래요. 놈자. 그래서 놈자가 되어서 뭐냐 하면은 뭐뭐 하는 자 또는 사람. 요런 식으로 풀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중에게 쓰이는 게 아니라 특정인에게 쓰는 거예요. 특정인에게만 붙는 정미사입니다. 알겠죠? 대중에 쓰이는 거는 사람인이 대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조금 더 할 얘기가 많았어요. 좀 길게 뺄게요.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요때 놈이라는 것을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한자 한문에서 얘기할 때 이 놈자자가 이제 보통 우리 어린아이 뭐 교재에 보면은 사람 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왜 놈자라고 하다가 왜 최근에는 요즘 어린애들이 보는 책에는 왜 사람 자로 돼 있느냐라고 굳이 따지자면 사람을 놈이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사람 자로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그런 건데, 우리가 한자에서 얘기할 때 이 놈자는 현대 국어에서 얘기할 때에 사람을 얕잡아 부를 때 쓰는 그 놈으로 쓰인 게 아니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현대 국어 사전 찾아봐도 되고 아니면 국어 사전 중에서도 고어 사전 있죠. 옛날 우리말 사전에 보면은 나오는데 우선 이제 고어 사전은 일부러 살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현대 국어책 사전 예전에 뭐 학창 시절 때 봤던 게 집에 있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놈 1이 이래 있고요. 놈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놈 1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야? 사람을 얍잡아 부를 때 쓰는 뭐 비속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놈 2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사람의 옛말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 제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놈이는 사람의 옛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한자에서 쓰는 이 놈자는 1번 뜻으로서의 사람을 얕잡아 부를 때의 그 비속어가 아니다. 뭐예요? 이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옛말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한문 시간이나 한자 시간에 놈자 하는 거는 올바른 얘기다 이 말이에요. 틀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놈 1번 뜻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어떻게 놈을 쓸 수 있냐.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도 뭐요 당선자라 해도 되는데 굳이 당선인으로 바꿔가지고 이 어, 논란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 당선인은 다 알다시피 인은 내가 대중한테 쓰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당선된 모든 사람을 칭할 때는 당선인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당선된 사람 중에 누군가를 칭할 때는 자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당선자 홍길동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하면 20대에만 해당되는 국회의원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국회의원 당선인 하면 내가 그 이 얘기 몇 번 했잖아요. 그냥 국회의원 대통령 당선인 하면 역대 당선된 모든 사람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도 같은 전미사인데 놈자자 전미사를 붙일 때는 항상 특정인에게만 붙는 거고 사람 인자는 전체 대중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나 지금 언론에서 얘기할 때 이게 잘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내 건의를 몇 번 했는데도 이게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참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우선 그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이렇게 해서 놈자자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A가 사람 아니고 사물일 때가 있어요. 사물. 자, 사물일 경우에는 이게 이것자가 돼요. 뜻이 이것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자. 그래서 풀이를 어떻게 하냐 뭐뭐 것은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인자 무적할 때 요때 자는 잘 보자 이 말이에요. 요때 이는 사람일까 사물일까 이 말이에요. 이때는 뭐예요? 어진 요때는 뭐예요? 인이라는 것에 인을 사물로 보고 그렇게 풀이하면 안 되고 요거를 어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어진 자는 이런 뜻이에요. 어진 사람은 어진 자는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풀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놈자자 앞에 있는 게 요 인이 A라 했을 때 그럼 결국은 요 인이 A잖아요. 그럼 이 A가 지금은 뭐예요? 사람으로서 있죠. 그래서 어진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어진 사람은 또는 어진 자는 없다. 뭐가 적이 없다 이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할 얘기가 또 있는데 자, 글자를 있는 그대로 천자문식으로 해석을 하면 인자 무적하면 뭐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 이래 돼 버려요. 그런데 맹자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 이제 한문 공부에 대한 깊이가 조금 부족하고 그냥 겉으로만 공부한 사람들은 그냥 천자문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인이라는 것은 또는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린다 이 말. 그런데 정확한 뜻은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확한 뜻은 제가 원문을 통해서 얘기를 한 후에 하나하나씩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할 제목이 뭐냐면은 인자무적이잖아요. 그럼 인자무적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어진 사람은 이 뜻이에요. 어진 자는 이 뜻이에요. 어진 자는
대적할 사람이 대적할 자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상대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건 왜 그런지는 이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문을 한번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원문. 자, 원문을 하기 전에 요걸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하다 보면 오늘 세월 다 가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문맥으로 그냥 해석 한번 쭉 하고 오늘 인자무적의 핵심만 기억하면 되는 게 핵심만 기억하면 되니까 그냥 원문 전체 이야기는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고 아 이래서 이렇구나 이래서 인자무적이라는 말이 나왔구나까지만 이해하시고 중요한 것은 인자무적의 속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식하고 제가 본인이 각자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원문. 자, 양해왕 상편의 제5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쭉 읽어볼게요. 우선 그 하기 전에, 양해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때 제가 맹자 얘기 강의 한번 했었잖아요. 그 양해왕은 포악하고 욕심 많고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임금이라 그랬어요. 그래 놓고 뭐야, 자기 나름대로는 뭐야, 힘만 키워가지고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땅 빼앗고 이런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좋은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왕이 양해왕이에요. 어, 그래,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양해왕은 뭐예요? 위나라의 위나라의 임금이에요. 위나라의 임금. 위나라의 임금인데 그 임금 왕이란 말도 원래 참칭하는 거라 그랬죠. 원래 붙이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위나라는 이제 위나라가 나오기 전에 원래 이 진나라가 있었어요. 그 진시황이 통일한 그 진나라 말고 춘추 시대 때 열국 있었죠. 12개국 여러 나라로 나눠져 있을 때 그 중에 한 나라가 이 진이 있었어요. 진이 있었단 말이에요. 진. 그래서 이 진나라는 나중에 뭐가 됐냐면은 이게 한시하고 여기 나오죠. 야, 여기 나오네요. 본래 위나라는 본래 진나라의 대부인 뭐야? 위사입니다. 위사가 한시, 조시와 더불어서 진나라 땅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호를 삼진으로 했어요. 삼진. 그래서 그러므로 이 양해왕이 아직도 뭐예요? 그 자기 나라를 진나라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데 왜 위나라 임금인데 왜 또 진나라 얘기하지? 요런 얘기 할까 봐서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위나라는 이제 진나라에서 세 개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삼진이라 불러졌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양해왕은 가끔 위나라인데 진나라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어, 봅시다. 자, 내가 쭉 읽을게요. 양해왕 왈 진국이 천하 막강언은 수지 소지 야라 급 과인지 신하여 동패 어제에 장자 사언하고 서상 지어 진 700리 하고 남욕 초하니 과인 치지하여 원비 사자하여 일주지하노니 여지 하즉하니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뭐냐면은 양해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진국이 우리 진나라가 이 뜻이에요. 우리 진나라가 그럼 우리 진나라가 하는 건 뭐예요? 원래는 위나라 임금인데 왜 우리 진나라가 이런 말을 했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나라가 한시, 조시 이렇게 위시해가지고 세 개로 나눠서 삼진이라 불러졌잖아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진나라라고 한 번씩 칭한다 그랬어요. 어쨌든 양해왕이 말하기를 우리 진나라가 있듯이 진나라가 천하 막강언은 천하하는 건 세상이죠. 온 세상에서 막강하면 이 뜻이죠. 우리가 쓰는 지금 하고는 막강하면 노인께서 수지 소지하라. 늙은이 숫자죠.
늙은이께서도 아시는 바입니다. 요때는 뭐뭐 하는 바죠. 그래서 양의 왕이 말하기를 진나라는 천하가 막강함은 수지 소지야라. 늙은이께서도 아시는 바입니다. 그럼 이때 늙은이는 누구를 칭해요? 맹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막강함은 아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급과인지 신하역 하면 미쳐서 미칠급자 이어서 뭐 과인이 이때 과인은 누가요? 양해왕을 자기 자신을 낮춰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과인의 몸으로 이 뜻이에요. 과인의 몸으로 하여서 이 뜻이에요. 과인의 몸에 이르러 가지고 동패어제에 동쪽으로는 뭐야? 제나라가 있었어요. 그 동쪽으로는 제나라에 패해가지고 패할 패자잖아요. 동쪽으로는 제나라에 패해서 장자 사은하고 자기 장자 아들이 죽게 되고 서상 지어 진 칠백리하고 서쪽으로는 뭐예요? 진나라 이때 진은 뭐예요? 진시황이 통일한 그 큰 나라 말한 거죠. 그 진나라 700, 그 진나라에게 땅 700리를 잃게 되었고 남욕 초한이 또 남쪽으로는 욕보게 되었습니다. 뭐를 초나라에게 욕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럼 결국은 뭐다? 어, 양해왕은 이 양해왕 뭐예요? 동쪽으로는 제나라가 있었는데 이 제나라에게 패하는 바람에 자기 큰아들 장자를 잃게 되었고 서쪽으로는 뭐야 진나라에게 땅을 700리를 빼앗겼고 남쪽으로는 뭐야 초나라가 있었는데 그 초나라에게 뭐야 욕됨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인 치지하여 이 과인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어 이 뜻이에요. 뭐예요? 그렇게 패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이 뜻이죠. 여기서 원비 사자하여 요때 요 견줄 비자지만 요때는 할위자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할위, 델위, 위할위라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요? 과인이 그것을 이 세 나라에게 패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원컨대 뭐예요? 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일주지하는 복수의 그 뭐야? 서력을 하기를 원하고 있으니 여지 하즉 간이 있고 뭐야? 어 어떻게 하면죠? 어떻게 하면 요게 면이에요, 면.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뜻이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맹자라면 뭐라고 했습니까? 뭐 무기 더 사가지고 더 하고 뭐 어떻게 방법을 알려줬겠죠. 그런데 맹자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유, 칭찬했겠어요? 아니면 또 한 소리 했겠어요? 했겠죠.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읽어볼게요. 한 번에 쭉 읽을게요. 양해왕 진국이 천하 막강은은 수지 소지하라. 양해왕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진나라가 천하의 막강함은 노인께서도 아시는 바입니다. 급과인지신하여 동패어제에 장자 사은하고 그러나 과인의 몸에 이르러 동쪽으로는 제 나라에게 패하여 장자를 잃게 되고 장자가 죽게 되고 서상 지어 진 700리하고 서쪽으로는 진나라에게 땅 700리를 잃었고 남욕 초하니 남쪽으로는 초나라에게 모욕을 당했으니 과인 치지하여 과인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 원비 사자하여 뭐요 전사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서력하기를 원하니 여지 하즉간이 있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어요. 그래 하니까 그 맹자가 뭐라 했냐면은 맹자께서 대답하기를 지방 백리이 가이 왕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가익하는 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이는 뭐뭐 할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할만하다. 자, 그럼 뭐라고 그랬냐? 맹자가 아이고 예
이건 속상해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줄 줄 알았지만, 맹자는 뭐라 그랬냐면은, 맹자께서 대답하기를 지방 702 가이왕이니라, 뭐요? 땅이 이 뜻이에요. 땅이 사방으로 이 뜻이에요. 땅이 사방으로 백리만 되어도 왕노릇을 할 만합니다. 그래서 땅 700리 빼앗겨서 억울한 게 아니라 뭔 말이에요? 가진 땅에서 작은 땅이라도 왕노릇 제대로 된 왕노릇을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옳은 왕은 땅이 넓고 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뜻이죠. 맹자의 말은 이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양의 왕이 진나라가 천하에 막강한 노인께 다 아시는 바이고 그 가인이 뭐요 동쪽으로는 제나라에 패해서 장자 큰나라를 잃었고 서쪽으로는 진나라에게 땅을 700리 빼앗겼고 그래 남쪽으로는 뭐 초나라에게 모욕을 당했는데 이게 너무 억울해 죽겠어요. 아, 이거는 복수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맹자께서 아니 그러면 무기를 더 사고 뭘 해가지고 쳐들어가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맹자가 한 말은 뭐라요? 아이고 임금님 그 빼앗긴 700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대로 된 왕이라면 사방으로 땅 100리만 되어도 왕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왕노릇이라 하는 건 뭐예요? 제대로 된 왕노릇이겠죠. 어, 그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왕여지 왕여시 인정어 민하사 이 뭐예요?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베푸세요. 베풀 시자죠. 그럼 뭐를 베풀어? 인정을 베풀어서 여기서 인정은 뭐예요? 정을 베푼다는 뜻이고 그 인정이 많다 할 때 그 인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뜻정자고 요건 정사 정자잖아요. 뭐야? 어진 정치를 베풀어서 이 뜻이죠. 어진 정치 그럼 누가 왕께서 어진 정치를 베풀어서 누구에게 백성에게 요게 뭐예요? 뭐뭐에게예요. 그래서 왕이 백성에게 인정을 베푸셔서 그 다음에 요게 살필성입니다. 자, 원래는 살필성자인데 다른 뜻이 또 있죠. 줄일생도 돼요. 줄일생.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생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생형벌, 그 생형벌이죠. 생형벌 하시면 그 뭔 말이에요? 왕께서 백성에게 인정을 베풀어서 형벌을 줄이시고 이 뜻이에요. 형벌을 줄이시고 박세검하시면 뭐예요? 열불 박자에 세금 세자에 이거는 뭐야? 거둘 염자죠. 거둘 염자. 그럼 뭔 말이야? 세금을 적게 거두시면 이제 거둘 염자.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다시 말해서 여기서 뭐예요? 아, 임금님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예요? 인정을 백성에게 베풀어서 형벌을 줄이시고 세금을 적게 그러시면 심경이 이 뜻이야. 심경이 누하고 이거 뭔 말이에요? 백성들이 깊이 김을 메고 이 뜻이에요. 그 밭갈 경자에 깊을 심잖아요. 그러면 밭가는 것을 깊이 하고 이 뜻이에요. 밭가는 것을 깊이 한다는 뜻은 뭐예요?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는 뜻이겠죠. 그래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 밭갈이를 하고 요 김매를 놓자거든요. 김매기를 하고 이래 하면은 뭔 말이에요? 여기까지. 자, 임금님 그거 복사할 생각하지 마시고 인정을 베풀어 가지고 형벌은 적게 하고 형벌을 줄이시고 그 다음에 뭐요? 세금을 적게 거둬서 가지고 거두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뭐야? 그 농부들이 뭐야? 깊이 밭을 갈고 김매기를 하고 그럼 뭔 말이에요? 농사 지을 때 농사에만 열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 뜻이에요. 그 도와주며 주고 그다음에 장자 이가일록 한 거 뭐야? 장자 이가일록 하는 거 뭐야? 장자들이 이 뜻이에요. 여기서 장자는 뭐야? 장성한 자들이죠. 그 장성한 청년들이겠죠. 장성한 자들이 뭐뭐로서죠. 뭐뭐로서 가일로 틈가짜죠.
틈과 여가롭다 할 때, 그 여가 할 때 그예요. 그럼 뭐예요? 이 장성한 자들이 장성한 자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수기 효제 충신하여 뭐예요? 효제와 충신을 닦게 하고 그리고 입이 사기 부영하며 들어와서는 집에 들어와서는 뭐예요? 그 부모와 형제를 섬기고 또 추리 사기 장상 이러니 나가서는 집 밖으로 나가서는 뭐예요? 그 동네의 장상한 뭐예요? 학덕이 있고 훌륭한 그 어른들을 섬기게 하니 가사제 정의 어 영진 초지 견 갑니 병의 니라 이 뭐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들로 하여금 사자죠. 요게 하여금 사자예요. 하여금 사. 그럼 뭐뭐로 하여금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들로 하여금 뭐예요? 몽둥이를 만들어서 진나라와 초나라의 견고한 갑옷과 예리한 병기를 매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임금님 인정을 베푸셔가지고 형벌을 줄이고 세금을 적게 하고 그렇게 해서 농사철에 농사에 매진할 수 있게끔 깊이 밭을 갈고 김매기 할 수 있게끔 하고 나면 뭐야 이 장성한 자가 또 일을 하고 난 뒤에 남는 여가 시간에 이렇게 인정을 베푸면 뭐예요 여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가 시간에는 뭐예요 효제 충신을 닦을 수 있게끔 해서 집에 들어가서는 자기 부모와 형제를 섬기게 하고 집 밖으로 나와서는 뭐요? 그 동네 어른들을 섬기게 하니 그렇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한다면 뭐요? 이 백성들이 장성한 자들이 이들로 하여금 몽둥이를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진나라와 초나라의 그 견고한 갑옷과 예리한 병기가 있는 그러한 강대국인 진나라와 초나라에게도 매질하게끔 앞장서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정을 베풀어 주신 우리 임금님이니까 내 목숨 하나 바쳐서 나라를 지키겠다 하는 마음이 생길 거라 이 말이겠죠.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해서 뭐예요? 피탈 기민하여든 뭐야 저들이 그 백성들의 농사철을 빼앗아 시사 부득 경루하여 자 여기서 부득하는 말은 뭐예요? 얻을 수가 없다가 아니고 불가입니다. 이 불가하고 같은 말이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사 부득 경루하여 뭐예요? 어 백성들로 하여금 뭐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밭을 갈고 김매기를 해서 그 부모를 봉양하면 어 그렇죠. 이 뭐예요? 이 부덕하는 걸 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뭔 말이냐면은 자, 저들이 저 피자죠. 3인칭 단수의 3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는 거는 일반 백성들이겠죠. 그 백성들의 농사철을 빼앗아 가지고 농사 지어야 할 때를 농사 짓게끔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농사를 못 짓게끔 그 시간을 빼앗으면 이럴 뜻이에요. 빼앗아서 시사부득 경루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밭갈고 김매어서 그 김맨 것으로서 뭐예요? 자기 부모를 봉양하게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하면 부모 동아하며 그 부모는 얼어 죽고 굶어 죽게 되며 형제 처자 이산이라 형제와 처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뭐야? 임금답게 가장 근본은 뭐야? 백성이 밥 먹고 살게끔 해주는 게 그 선무다 이 뜻이겠죠. 어, 그렇게 하고 뭐야? 피함 닉 기민이요. 요 물 빠진 닉자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그 백성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어떤 함정을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 함정을 빠뜨리고 왕이 정지하시면
그 도탄에 빠뜨리게 되면은 이제 빠뜨리게 되면 부수여 왕적이니까 그 누가 이 누구 숫자거든요. 누구수. 누구수가 왕께서 가서 잡으신다면 저들이 왕도 잡으신다면 누가 왕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대적하겠습니까?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고로 왕인자 무적이오니 고로 그러함으로 어진 사람은 대적할 사람이 없다 한 것이니 왕은 청컨대 이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말물자죠. 말물자는 뭐뭐 하지 마라. don't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는 말이 오늘 맹자, 인자, 무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뭐예요? 이 인자 무적은 뭐예요? 단순히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인자는 대적할 사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왔는 말이 오늘 주제인 뭐다? 인자 무적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제 원문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번만 쭉 읽고 이제 강설로 한번 들어갈게요. 그래서 양해왕 진국이 천하 막강은은 수지 소지야라. 양해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진나라가 천하의 막강함은 늙은이께서 아시는 바입니다. 급 과인지신하여 과인의 몸에 미쳐서 동패어제에 동쪽으로는 제나라에게 패해서 장자 사흔하고 장자가 죽게 되고 서상지어 진 700리하고 서쪽으로는 진나라에게 땅 700리를 잃게 되고 남욕 어초하니 남쪽으로는 초나라에게 모욕을 당하게 되었으니 과인 치지하여 이 과인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원비 사자하여 원컨대 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서력을 갚고자 하오니 여지 하즉 가인이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맹자대왈 맹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지방 700 이 가히 왕이니라 맹자께서 대답하시기를 땅이 백리만 되어도 왕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왕여 시 인정어 민하사 왕께서 백성에게 인정을 베푸셔서 생형벌하시며 형벌을 줄이시고 박세렴하시면 세금을 적게 거두시면 심경이 루하고 뭐예요? 백성들은 깊이 밭을 갈고 김매기를 잘하고 그 다음에 장자 이가일로 장성한 자들이 여가를 이용하여 수기 효제 충신하여 효제 수기 효제 충신하여 뭐예요? 뭐예요? 효제와 충신을 닦아서 입이 사기 부영하며 들어가서는 집에 들어가서는 그 부모와 형을 섬기고 추리 사기 장상이러니 나가서는 그 장상을 섬기고 그 어른들을 섬기고 하시니 그 가사 제정이 달진초지 견갑 리병의니라 뭐요 이렇게 하면은 뭐요 이들로 하여금 몽둥이를 만들어 가지고 진나라 그 강대국인 진나라와 초나라의 견고한 갑옷과 예리한 병기가 있더라도 몽둥이를 만들어서 매질하게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하니 자, 피탈 기민이어든 그런데 그 백성들의 농사철을 빼앗아서 시사 부득 경노하여 이 양기 부모하면 뭐예요? 백성들로 그 농사철을 빼앗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뭐예요? 밭을 갈고 김매어 가지고
그걸로 다시 말해 일을 한다는 뜻이겠죠. 일자리 해서 그 일로 인한 그것으로서 그 부모를 복양해야 되는데 복양하지 못하게 하면 부모 동아하며 그 부모는 얼어 죽고 굶주리게 되고 형제 처자 리산이라 형제와 처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시니 피함 니 기민이거든 저들이 그 백성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래 왕왕 이 정지하시면 도탄에 빠뜨리게 하시면 부수여 왕적이니까 누가 왕과 대적하겠습니까? 고로 왈 인자 무적이라 하니 고로 인자는 어진자는 대적할 사람이 없다고 한 것이니 왕청 물의하소서 왕께서는 청컨대 의심하지 마소서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원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강설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맹자 양해왕 상구 제5장에 나온 구절이에요. 이 인자 무적이.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인자 무적을 해석하라 하면 어진자는 적이 없다로 알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데 이게 결국 뭐냐 잘못된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진자도 결국 같은 사람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같은 사람인데 단지 우리보다는 많이 배우고 훌륭한다는 것뿐이지 같은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진자도 같은 사람이라고 간주한다면 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같은 사람이면 적이 있죠. 오히려 뭐야 평범한 사람보다는 어진자가 더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이 그 어진자를 더 시기하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보다 똑똑하고 내보다 더 가지고 뭐 이런 거 있다 보면 그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 무적하는 말은 어진자가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이 어진자를 더 시기하고 미워해서 적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자무적의 바른 해석은 다음과 같아. 뭐냐면 어진자는 대적할 자가 없다. 즉 어질고 바른 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가 와서 맞서도 대적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훌륭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천자문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어질 인자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과 비슷한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과 비슷한 건데 그렇다면 그 인을 실천한다는 것은 인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인을 실천하는 것은 고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맹자에게 있어서 인을 기반으로 한 사랑의 정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왕도 정치의 기반이에요. 알겠죠? 이 왕도 정치라는 것은 패도 정치의 반대라 그랬잖아요. 어, 어. 물론 이 왕도 정치를 비판한 사람이 한비자예요. 한비자가 이 왕도 정치 다시 말해서 하은주 시절 때 그때 탕임금 이런 시절 때는 이 왕도 정치가 잘 통할지는 모르지만 세상이 변해서 이 복잡한 세상에서는 오히려 왕도 정치가 옳은 정치 방법이지라도 세상이 변하면 뭐예요? 이게 아무리 옛날에 옳은 방법이다.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한비자예요. 그래서 그에서 나왔는 게 이걸 왕도 정치를 비판하기 위해서 나왔는 말이 뭐예요? 수주대토잖아요. 토끼를 거루투기에서 지키면서 토끼 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아무리 좋은 왕도 정치 제도라도 시대가 변하면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안 바꾸고 계속 그 옛날 것만 고집한다면 그걸 마치 거루투기에서 지키면서 토끼가 와서 저주를 잡히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한비단은 비판은 했지만 오늘 여기서 맹자에서는 어쨌든 왕도 정치가 맹자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특히 맹자에게서는 이 인에 기반으로 한 사랑의 정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왕도 정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난세라도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이라도 따뜻한 사랑으로
뭉친 조직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게 오늘 여기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자는 인정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이 인정은 아까 얘기했죠. 이거 이 인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의 맡할 때 인정이고 요거는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어진 정치자 인정. 요 인자가 틀렸네요. 요 이 인자죠. 그래서 인자는 인정을 베푸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거의 어진 정치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맹자의 인의 정치는 간단합니다. 어, 맹자의 정치는 간단해요. 어떻게? 형벌을 가볍게 해라. 세금을 적게 걷어라.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을 해서 백성들이 뭐야 쉽게 농사 짓도록 해라. 요즘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뭐야 자꾸 뭐야 일자를 창출시켜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뭐야 그렇게 하면은 뭐예요?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뭐예요? 백성들에게 효제 충신의 인간의 도리를 가르쳐 주면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맞잖아요. 지금 당장 배고파 죽었는데 뭐 효제 충신이에요. 근데 먹고 살게끔 넉넉하게 다 정치를 잘하면 이게 뭐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뭐야 이 좋은 말이 다 귀에 들어오는 게 그래서 효제 충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정치를 하면 아무리 강한 무기로 무장한 강대국이 쳐들어온다 한들 그들의 적수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똘똘 뭉치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조직이라도 그 조직의 힘은 무기와 어떠한 큰 자본이 아니라 뭐예요? 각자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감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어, 그런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어,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결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따뜻한 사랑의 바이러스, 따뜻한 사랑의 바이러스, 곧 사랑의 백신은 지금 온 세상을 뒤덮은 이 코로나 백신보다도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사랑과 어짐이 가득하면 그 어떤 코로나가 전염병이 와도 저는 극복할 수 있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어짐이 가득하면 이것 자체가 뭐예요? 태평성대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인자는 무적이다. 그래서 어진자는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 이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인자 무적을 단순히 어진자는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 예로 뭐냐면은 논어에도 나와요. 군자 불기라 이 말이 나와요. 그럼 글자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이 뜻이거든요. 어, 그러면 이걸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이 말이 뭔 말인 것 같아요? 단순히 그릇을 칭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주자에도 나오지만은 자 그릇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떠한 틀이잖아요. 틀 형태잖아요. 맞죠? 국한된 형태 틀이에 제한된 거. 그러니까 훌륭한 군자는 어떠한 틀 형태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뜻으로서 군자 불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세상이 변하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야 되는 게 군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릇에 머물러 있으면 뭐예요? 네모 그릇은 네모답게, 세모 그릇은 세모밖에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면 그건 군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군자는 그릇이 아니란 뜻은 뭐예요? 그릇처럼 거기에 한정돼 있지 말고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게끔 무한한 노력을 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뜻이 군자 불기입니다. 그것처럼 인자 무적도 단순히 어진자는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때 적은 대적하는 자가 없다. 상대가 안 된다. 이런 뜻이 그만큼 어진자가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윤택하게 하는 고사성의 12번째 맹자, 인자, 무적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어설프고 부족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차렷. 그리고요,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자, 구독은 딱 한 번만 누르면 돼요. 구독을 두 번 누르면 구독이 취소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독 딱 한 번만 눌러주시고, 엄지손가락 좋아요는 늘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차렷! 경례!